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43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43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043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어쩔 수 없이 공격하는 카이도에 의해 쓰러지는 루피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뜬금없는 한 CP0의 등장입니다. 이 CP0는 와노쿤에 있었던 3명의 CP0 중 한 명입니다. 다만 오다스는 루피가 카이도에게 당하는 곳에 이 자를 왜 등장시켰을까요? 분명한 건 와노쿤에는 3명의 CP0가 있었지만 이 자는 니코로빈을 연행하러 갈 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온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자일 확률이 크죠. 게다가 더 주목할 건 이자는 루피가 패배했을 때뿐만 아니라 CP0가 당했을 때도 2번이나 클로즈업이 됐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자의 정체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P0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 아니면 CP0에 잠입한 스파이. 이자가 만약 CP0 중 제일 높은 자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CP0에 잠입한 스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의 확률이 매우 크죠. 그렇다면 CP0에 잠입한 인물이라면 어떤 자일까요? 수장족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키로 보아 변장을 한 아오키지일 수도. 도대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완전히 쓰러진 루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 위에 나온 으테어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이 으테어는 누군가 죽었을 때 나오는 으테어라고 합니다. 실예로 코라순이 죽었을 때도 이 으테어가 나왔죠. 진짜 루피는 이때 죽기는 한 것 같네요. 사실 과거 킹이 카이도가 조이보이가 되기를 바랬던 점과 카이도가 루피를 보며 너도 조이보이가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카이도는 조이보이가 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루피가 죽으며 각성한 만큼 혹시 카이도의 취미, 자살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이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 혹은 그것에 가까운 상태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카이도의 취미가 자살이 되어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건 카이도의 가치관 죽음은 인간의 완성처럼 루피는 죽으며 조이보이가 되는 완전체가 되었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의 말다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야마토의 대사입니다. 야마토는 말합니다. 여기서 발을 뺄 바에는 같이 죽자. 이 모습 알라바스타의 루피와 비슷하지 않나요? 자국의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 모모노스케와 비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자고 하는 루피와 야마토. 이거 진짜 야마토 동료 시그널 아닌가요? 야마토와 모모의 대사 중 제가 또 주목한 야마토의 대사가 있습니다. 야마토는 말합니다. 오로치게 굴하지 않고 죽어간 각 마을의 다이묘들의 원통함 또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야마토는 다이묘들과 인연이 있죠. 야마토는 다이묘들과 함께 이와토의 방에 갇히며 이들과 항해일지를 보며 우정을 쌓았죠. 이렇게 다이묘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야마토가 다이묘의 원통함을 더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며 루피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조이보이는 루피였습니다. 조이보이는 니코로빈이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읽으며 처음 언급된 인물로 넵튠 왕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이보이는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 공주에게 보내는 사제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낸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이보이가 어인섬과 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영국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죠. 또한 로저가 라프테레가 원피스를 확인하고 로저는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혀 이때까지도 조이보이가 한 인물의 이름인 줄 알았지만 1014화에서는 카이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루피를 보며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라고 말했으며 킹은 과거 예상에서 카이도는 킹에게 아직도 나를 조이보이라 생각하냐? 내가 만들려는 세계가 네가 말한 세계냐?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가 호칭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루피가 각성을 하며 지니샤가 루피에게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고 말한 걸로 보아 조이보이는 진짜 호칭일 확률이 크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우라노스입니다. 사실 혹자들 중 몇몇은 모모노스케가 조이보이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유일하게 지니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하고 항해일지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나와 조이보이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었죠. 특히 1041화에서 야마토가 모모노스케가 지니샤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모노스케가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해 진짜 모모노스케가 조이보이인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다만 루피가 조이보이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모모노스케는 조이보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모노스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 자라는 겁니다. 즉 모모노스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다만 현재 세계를 여명으로 이끌 자는 고대병기와 조이보이로 추측되는 만큼 모모노스케는 고대병기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포세이돈과 플루톤의 정체는 밝혀졌기 때문에 모모노스케는 우라노스일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만 저는 우라노스라는 이름이 하늘의 신에서 따오기도 했고, 플루톤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배인 전함,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인 해왕류와 대화하는 존재라면 비슷한 패턴으로 우라노스가 바다에서 가장 강한 힘인 날씨를 조종하는 힘일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단순 거대 생물인 즈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는 우라노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라노스의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면 비를 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즈니샤는 하루에 2번 바닷물로 멱을 감으며 비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즈니샤는 우라노스의 의미 그대로 비를 내리는 자처럼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즈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가 우라노스일까요? 다음 관련 포인트는 해방의 드럼이 들린다고 하는 즈니샤입니다. 아마 이 소리는 각성하는 루피에게 들리는 소리일 겁니다.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소리에 관해서는 저희 구독자이신 박준용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박준용님은 한 유저의 댓글을 캡처해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정우선님으로, 정우선님은 현재 루피의 각성이 기어 세컨드의 각성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루피가 각성을 하면 루피의 몸과 입에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할 때 나오는 수증기와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쓸 때 나오는 수증기는 몸의 혈류를 펌프질하여 피해 흐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번 각성은 기어 세컨드에서 흘렀던 펌프질 이상으로 극대화되며 수증기가 나온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루피의 각성이 기어 세컨드의 최종 버전이라면 이런 극대화로 심장이 빨리 뛰며 이 심장 소리가 즈니샤가 되는 조이보이의 북소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네요. 또한 루피가 녹는 건 기어 세컨드와 비교 못할 정도로 미친 듯이 극대화되며 루피에게 열기가 생겨 몸이 녹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기 때문에 불꽃이 더해져서 여러가지 불꽃 능력도 사용 가능하며 태양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의견과는 별개로 단순 각성된 루피의 심장 소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 북소리에 관해서는 한 해외 사이트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해방의 북소리 으테어가 원피스에서 이미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늘섬입니다. 사실 니카의 실루엣은 샨도라스럽기는 했습니다. 니카가 샨도라 사람들과 비슷한 만큼 어쩌면 니카는 선조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한 해외 사이트는 해적의 노래인 빙크스의 술에도 북소리와 관련이 있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빙크스의 술에도 드럼을 울려라는 문단이 있죠. 빙크스의 술 역시 니카 조이보이와 관련된 노래인 걸까요? 다음 주 장면은 각성하는 루피입니다. 저는 루피가 각성하며 니카라는 효과음이 나온 만큼 니카의 힘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니카의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니카의 이명이 태양의 신인 만큼 태양의 힘을 사용한다 생각하지만, 다만 저는 태양의 신이 이명인 만큼 태양의 힘은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디의 스승 제프의 이명은 붉은 다리입니다. 근데 이 이명의 의미는 제프의 다리가 진짜 붉은 다리가 아니라 싸움이 끝나면 다리가 적의 피로 흥건해 붉은 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즉 태양의 신 니카 역시 태양의 힘이 아니라 니카가 쓰는 능력이 태양 같아 태양의 신이라는 이명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저는 니카에게 태양을 상징하는 힘은 태양처럼 보이는 레드오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레드오크는 니카의 기술이었고 루피는 니카의 열매를 먹으며 같은 기술을 사용한 거죠. 즉 레드오크는 루피가 각성을 한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루피의 각성이자 니카의 힘은 고무, 불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혹자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루피의 각성이 고무, 불 두 가지 능력을 쓰는 건 너무 시시하다. 하지만 저는 루피의 각성이 너무 사기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원피스의 정체성입니다. 원피스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먼치킨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주위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계를 끌어올려 이기는 성장만 하죠. 즉 루피가 각성을 해도 루피는 사기적인 능력을 갖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루피가 각성을 해도 루피는 카이도를 쉽게 이기지 않고 오히려 버거워하며 싸울 거라는 거죠. 실예로 루피는 기어 세컨드로 브루노를 가볍게 이기고 루치를 상대로는 기어 세컨드의 다음 단계인 기어 서드까지 선보였지만 루피는 패배했지만 동료들을 위해 겨우 몸을 일으켜 주인공 버프로 승리했죠. 또한 루피는 카타구리를 상대로도 엄청난 스피드의 스네이크맨이라는 새로운 각성을 보여줬지만 압도적으로 이기기는커녕 루피가 주인공 버프로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즉 루피가 각성을 해도 사기적인 능력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그렇게 사기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오로성은 왜 루피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조이보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가 포네그리프 해석을 금지하는 이유는 고대병기라는 무기 때문보다 포네그리프 속 등장한 왕국의 존재와 사상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이보이라는 상징성이 알려진다면 세계 정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태양의 신 니카, 조이보이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태양의 신 니카를 따르는 자들, 태양을 숭배하는 알라바스타, 샨도라, 하늘섬, 태양해적단 등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태양의 신 니카에게 붙을 것이며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자들 또한 조이보이에게 붙게 된다는 거죠. 즉 조이보이가 돌아온다면 세계 정부를 전복시킬 대전쟁이 시작될 걸 오로성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로성은 조이보이의 상징성을 걱정해 자신들에게 위협이 돼 루피가 조이보이로 각성하기 전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사기적인 열매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 오로성이 걱정하는 게 루피의 열매의 각성 능력이라면 루피의 각성이 슈가의 열매 등 사기적인 능력을 넘어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루피가 사기적인 능력을 갖는 건 원피스의 방향과 맞지 않죠. 즉 이번 각성의 포인트는 강함이 포커스가 아니라 조이보이가 포커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가 단순하게 불, 고무 두 가지 능력을 갖는 게 오히려 원피스 방향성과 맞다는 거죠. 물론 루피의 각성이 불, 고무 두 가지 능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루피의 각성이 사기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녹는 루피입니다. 루피는 왜 녹는 걸까요? 혹자들은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 고무수액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며 루피가 고무수액으로 변하며 녹는 거라고 하는데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루피의 온몸이 녹는 게 아니라 머리만 녹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화에서 루피의 온몸이 녹는다면 진짜 고무수액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루피가 머리만 녹는 듯한 모습을 보며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니카입니다. 니카에게 주목할 건 몸은 고무 같은데 머리는 불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와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루피의 머리만 변하는 듯한 모습은 루피가 니카처럼 변한다는 떡밥 아닐까요? 제가 해외 사이트 가설로 만든 영상에서 루피의 각성이 고무와 불을 사용할 거로 예상한 이유는 니카의 모습이 머리는 불타며 몸은 흐물거리는 게 고무 같았다는 겁니다. 물론 각성이 고무와 불을 사용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머리만 녹는 듯한 모습인 걸로 보아 니카처럼 변하는 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루피의 각성이 고무와 불을 사용한다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한 게 무조건 정답이라 생각 안 합니다. 분명하게 다른 가설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 루피의 각성은 조이보이의 힘입니다. 제 커뮤니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987년에 실제 발매된 한 영어권 책에는 실제로 조이보이 전설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조이보이는 아프리카 노예들과 함께 카리브해로 넘어왔으며 조이보이는 그의 드럼으로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만들며 인간의 고난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이보이의 음악을 듣는 누구든지 그의 춤에 끌리며 절망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책 내용 중 매듭을 묶으면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웨더리아에서도 똑같이 매듭을 묶으면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설정이 있죠. 즉 해당 책이 1987년에 나온 만큼 오다스는 조이보이 이름, 북소리, 매듭으로 만드는 바람 이야기를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책에 나온 조이보이의 능력은 드럼으로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만들며 인간의 고난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즉 루피의 각성이 조이보이가 되는 거라면 책에 나온 것처럼 루피의 각성은 조이보이의 능력이 본인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힐러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피와 함께 있으면 루피의 소리 광역이 펼쳐지며 모두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죠.
루피의 가장 큰 힘인 모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서 모두를 치료해주는 힘은 엄청난 능력이겠네요. 과연 루피의 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